우리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성공을 하려면, 매출을 올리려면 뭘 해야 되는가? 안녕하십니까? 박수 소리 보니까 오늘 밤 새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박수 많이 치면 건강에 좋대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죠. 네. 자, 누군가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일단 오늘은 날 위한 박수를 한번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성공의 비밀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협회 강의 6년, 횟수로는 7년째네요. 만으로 6년, 그리고 전문 교육도 6년, 내우비 강의는 8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방송 나가서 출연한 것도 한 8년쯤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은 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개업을 하려고 계시는 분이나 또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 드리는 질문은 그래서 늘 언제나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면 된대요. 잘하는 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심히 하면 된대요.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잘하는 거래요. 제가 지금까지 실무 교육을 그렇게 수천 명한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 그게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우비 강의는요, 추상적인 거 없어요. 전부 다 현실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드린 얘기가 추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본인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적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어려운 고시 수준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했다라는 거, 또 하나의 핑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선 전혀 개연성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역 내 1등 부동산 중개업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해답들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나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시는 분, 5년 넘으신 분들 다 마찬가지 똑같은 기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육하 원칙으로 풀어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 언제 해야 되나요? 지금 즉시 당장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기가 좀 좋아지면 시작할까요? 지금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는데 거래는 별로 없다면서요? 그럼 거래가 좀 많을 때 시작할까요?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중개업 하면서 인근의 중개업소나 또는 손님이나 만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에 보자고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더라 는 겁니다. 다음은 없어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 철저하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그게 여러분이 아니어야죠. 뭐 이렇게 맨날 미뤄요? 뭐 이렇게 맨날?
미뤄서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적어도 오픈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픈을 할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 주지 않을까요?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만 하면 되나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오픈 시점만 미룬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시작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부동산 중개업소에 적용되는 이야기만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공의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은 다른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해요. 실패했던 사람은 다른 데서도 실패합니다. 중개업소도 똑같아요. 성공했던 사람은 중개업에서도 성공해요. 실패했던 사람은 중개업 와서도 실패한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누굴 위한 교육일까요? 네, 공인중개사를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를 위한 교육이에요. 이 강의에는 안타깝게도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들이 자격증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한복집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편의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오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듣고요. 중개업을 창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는 데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인 즉슨 성공의 맥락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성공했던 방식도 똑같아요. 어디에 적용해도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중개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것뿐 네, 어디에 적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자격증이 없으시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중개보조원이나 무자격자, 대업자 이분들을 위한 중개업은 중개실무 교육은 아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따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중개업소의 실장님인데 자격증이 없다. 나 혼자 하기에는 버거우니 이 사람도 같이 교육을 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빗장을 좀 열어놨습니다만 이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격증 딸 때까지 시험 보세요. 제가 무자격자 양성소는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는 원론적인 얘기만 좀 해볼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성공을 하려면 매출을 올리려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수업은 계속 진행해요. 계속 가요. 영상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정리해 드려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한테는 거의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비용을 날렸습니다. 생돈을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노하우의 집합체가 바로 네오비 마스터 과정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선 결국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만 보고 수능 만점 받았다 라는 얘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죠. 신문의 인터뷰는 그렇게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네. 자, 교과서는 뭘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전 교과서라고 봐요. 네.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잘 망라되어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중개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점수의 합격 점수와 중개업소의 매출액은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즉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격을 위한 턱걸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중개업소에서는 뭐 한다고 매출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즉 공인중개사 공부는 중개실무 공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이걸 먼저 인정하시고 가시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네오비 마스터 과정은 개인적으로 볼 땐 참고서예요. 여기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초반에만 잠시 나오고요.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는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지 이론적이거나 법률적인 이야기는 공인중개사 공부한 걸로 충분히 다 끝났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학교 수업과 선생님 말씀만 잘 듣고 수능 만점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아무도 믿지 않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학원에서는 어떻게 중개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잘 되시는 분이라면 아마 중개업을 계속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중개업을 안 하시고 학원을 하실까요? 이런 생각은 해봐야 돼요. 반면에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잘하고 있는 조용준 너는 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바라는 목적과 제가 바라는 목적이 좀 달라요. 저는 다시 돌아갈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목적.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중개업은 한 개의 중개업소에 담을 만큼의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개업을 다 담고 싶어서 시작한 게 네오비예요. 그게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신 분과 저의 차이점이에요. 네. 더 많은 공인중개사가 만들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네. 왜? 나는 실무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차이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공부,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충분히 다 마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과외가 필요한 거고 학원 수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중개업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 이 수업에 다 풀어놨어요. 다 풀어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과외 받으시고 그리고 학원 공부하시고 수능 만점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의 핵심은 뭐냐면 왜 하려고 하는가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려고 하는가? 왜 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을 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 문제의 해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하려고 하는가? 문제의 본질의 시작은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다들 보면 왜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고요.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의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식의 중개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가 중개업을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부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3강 정도 끝나게 되면 해답을 스스로 찾게 되시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성공이라는 거죠. 성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일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늘 언제나 성공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존재를 하게 돼요. 중개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24시간 부동산 중개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단순 중개라는 영역에서 훨씬 뛰어넘어서요. 매물을 창출하고 고객을 창출하는 법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